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강아지는 당신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 때 정말 행복하기만 한 걸까요? 눈을 마주치며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강아지와 함께 살면서도 강아지의 진짜 마음을 모른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강아지가 평생 주인에게 전하고 싶은 20가지 말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동물행동학과 반려견 심리학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강아지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14번째 말은 많은 보호자분들이 후회하는 내용입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이 섹션 끝에서 강아지가 왜 당신의 슬리퍼를 씹는지 드디어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주인님, 나의 시간은 당신보다 훨씬 빠르게 흐릅니다. 제발 오늘을 낭비하지 말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강아지 나이 환산법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강아지의 나이는 사람보다 빠르게 듭니다. 흔히 1년이 사람의 7년과 같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견종과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숫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좀 바빠서 내일 같이 산책하자 하고 미루는 그 하루가 강아지에게는 훨씬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는 정신없어서 다음 주에 놀아줄게 하고 넘기는 그 일주일이 강아지에게는 몇 배로 길게 느껴집니다. 소형견의 평균 수명은 약 12년에서 16년입니다. 대형견은 이보다 짧아서 8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12년이라면 길어 보이죠. 하지만 강아지가 느끼는 체감 시간은 우리보다 훨씬 압축돼 있습니다. 그 시간 전부를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서 강아지는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강아지가 미친 듯이 반겨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배가 고프거나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없었던 8시간이 강아지에게는 훨씬 더 긴 시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강아지를 5초만 더 안아주세요. 여러분이 매일 8시간 직장에 있다면 강아지는 매일 그 수배의 시간을 혼자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내가 사고를 치는 건 외롭기 때문입니다. 혼자 집에 있다가 쿠션을 뜯어놨거나 슬리퍼를 씹어놨거나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많은 보호자분들이 강아지가 심술을 부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훈련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심술이 아닙니다. 이건 분리불안입니다. 강아지는 본래 무리 동물입니다. 혼자 있는 것 자체가 강아지에게는 불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강아지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 불안 속에서 강아지가 하는 행동이 바로 물건을 씹는 것입니다. 당신의 냄새가 남아있는 물건을 씹으면서 안심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의 슬리퍼, 옷, 방석. 이것들은 강아지에게 당신의 냄새가 담긴 인형입니다. 나 버려진 건가? 엄마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중얼거리며 불안을 견디는 겁니다. 강아지가 사고를 쳤을 때 혼내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주세요. 우리 강아지가 오늘 얼마나 오래 혼자 있었지? 여러분의 강아지도 혼자 있을 때 사고를 치나요? 댓글로 어떤 물건을 씹었는지 알려주세요. 잠깐, 세 번째 말은 많은 분들이 전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아빠가 슬플 때 나도 같이 아파요. 강아지는 사람의 감정을 읽습니다. 단순히 눈치가 좋은 게 아닙니다. 강아지는 뛰어난 후각으로 사람의 신체 변화를 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아지는 이 변화를 감지합니다. 당신이 슬플 때 강아지가 다가와 발등에 눕거나 조용히 곁에 앉아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태를 느끼고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웨덴 린세핑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보호자가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강아지도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강아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은 나의 날씨입니다. 당신이 화나면 강아지는 폭풍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이 웃으면 강아지는 맑은 봄날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오늘 강아지 앞에서 한번 웃어보세요. 강아지의 날씨가 바뀝니다. 네 번째 말입니다. 그 발소리가 들리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혹시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강아지가 짖거나 신나하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강아지의 청각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보다 4배 이상 넓은 가청 주파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 계단 발소리, 걷는 리듬. 강아지는 이 모든 것을 외웁니다. 당신만의 발소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수백 명이 같은 층에 살아도 강아지는 당신의 발소리만 알아냅니다. 그 발소리가 들리는 순간 강아지의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꼬리가 흔들리고 귀가 세워지고 온몸이 들썩입니다.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이게 강아지가 매일 당신을 기다리며 사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발소리 하나가 강아지의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실제로 어떤 보호자는 퇴근 전에 강아지 카메라로 보면 자신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부터 강아지가 이미 현관 앞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5번째 말입니다. 5초만 나를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강아지는 간식만 잘 챙겨주면 행복하다고요. 하지만 강아지가 진짜 원하는 건 간식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와 보호자가 눈을 마주칠 때 양쪽 모두에게서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강아지와 눈을 맞추는 것 자체가 강아지에게 사랑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에서 우리는 강아지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폰을 보면서 밥을 주고 TV를 보면서 쓰다듬고. 강아지는 그 차이를 압니다. 지금 나를 진짜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습관으로 하는 건가요? 오늘 강아지를 5초만 눈을 맞추며 바라봐 주세요. 그 5초가 강아지에게는 사랑 고백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강아지 생각이 나셨나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이어갈게요. 미소인생 채널에서는 강아지 심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삶의 지혜 이야기를 함께 전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강아지가 보내는 신호를 오해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게 됩니다. 6번째 말입니다. 제 꼬리를 조금 더 자세히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 무조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꼬리가 흔들리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꼬리가 오른쪽으로 더 많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을 때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꼬리를 높이 세우고 빠르게 흔들면 흥분 상태이고 꼬리를 낮추고 천천히 흔들면 불안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면 공포를 느끼는 신호입니다. 강아지가 낯선 사람 앞에서 꼬리를 흔들어도 동시에 몸이 잔뜩 긴장돼 있다면 그건 무서운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꼬리가 위로 세워지고 빠르게 흔들면 흥분 또는 경계. 낮고 천천히 흔들면 복종 또는 불안. 꼬리를 다리 사이로 내리면 공포입니다. 그리고 강아지의 귀, 눈, 몸 전체를 함께 봐주세요. 7번째 말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안아주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강아지를 안아주는 건 사랑 표현입니다. 그런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안기는 게 항상 편한 건 아닙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이 강아지를 껴안을 때 일부 강아지들이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됩니다. 그러니까 꼭 안아주고 싶다면 강아지의 반응을 먼저 확인하세요. 강아지가 안기는 걸 편안하게 여기는 신호는 몸이 이완돼 있고 꼬리를 흔들며 몸을 당신 쪽으로 붙이는 겁니다. 반면 귀를 뒤로 젖히고 입을 닫거나 시선을 피한다면 조금 불편한 거예요. 강아지가 먼저 당신에게 기대오는 걸 기다려주세요. 그때의 포옹이 진짜 포옹입니다. 8번째 말입니다. 나 사실 너무 질투나 엄마. 강아지도 질투를 합니다. 보호자가 다른 강아지나 사람에게 관심을 줄 때 질투 반응을 보입니다. 밀치거나 짖거나 사이에 끼어들거나 보호자의 주의를 끌려는 행동을 합니다. 이건 어린아이의 질투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강아지가 여러분의 통화를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짖는다면 그건 나도 봐줘 하는 신호입니다. 이게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얼마나 있을까요? 강아지의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강아지는 어떨 때 가장 질투를 많이 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9번째 말은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걸 모르고 평생을 보낸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강아지가 눈을 부드럽게 가늘게 뜨고 당신을 바라볼 때 그게 뭔지 아시나요? 이걸 소프트 아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강아지가 눈을 천천히 깜빡일 때도 있습니다. 이건 강아지의 나 엄마 믿어 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강아지에게 천천히 눈을 깜빡여주면 강아지도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화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강아지와 눈을 맞추고 천천히 2번 눈을 깜빡여보세요. 강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그게 강아지와 나누는 무언의 대화입니다. 지금 바로 강아지가 옆에 있다면 해보세요. 그리고 결과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10번째 말입니다.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강아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강아지는 숨고 어떤 강아지는 오히려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강아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는 사람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위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사가 아닙니다. 강아지는 여러분이 힘들다는 걸 알고 곁에 있어주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강아지는 매 순간 당신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로 당신을 알아보고 눈빛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꼬리로 감정을 전달합니다. 강아지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가지나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째부터는 조금 더 진지한 내용입니다. 이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강아지가 평생 하고 싶었던 말들입니다. 이 섹션의 14번째 말은 지금 바로 실천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11번째 말입니다. 그건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강아지를 훈련할 때 잘못하면 혼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체벌 기반 훈련은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신뢰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보호자를 향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손을 들거나 때리는 행동은 강아지에게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이후 보호자가 손을 빨리 움직이기만 해도 강아지가 몸을 움츠리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공포가 남긴 흔적입니다. 강아지를 혼낼 때는 목소리 톤을 낮추고 짧게 안 돼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충분히 칭찬해주세요. 강아지에게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12번째 말입니다. 5분이 저에게 공포입니다. 여름에 차 안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시나요? 바깥 기온이 25도일 때 차 안 온도는 10분 만에 40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온도는 사람에게도 매우 위험하지만 강아지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강아지는 사람처럼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혀를 내밀고 헐떡이는 방식으로만 체온을 낮출 수 있는데 이 방법은 극한 더위에서는 역부족입니다. 잠깐이라도 강아지에게 그 시간은 세상을 다 잃은 공포의 시간입니다. 강아지를 차 안에 혼자 두지 마세요. 13번째 말입니다. 제가 가고 싶을 때 가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강아지를 보면 좋아서 쓰다듬으려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보호자 입장에서는 강아지를 잡고 괜찮아, 착하지라고 달래며 안기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강아지에게 좋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을 피하려 한다면 그 신호를 존중해주세요. 강제적인 접촉은 강아지의 불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여유를 주세요. 스스로 다가가서 냄새를 맡고 꼬리를 흔들면 그때가 허락된 시간입니다. 이게 강아지를 위한 진짜 사회화입니다. 14번째 말입니다. 나 엄마 냄새가 있어야 안심이 돼.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가장 간절히 하고 싶은 말 중 하나입니다. 강아지가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보호자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맡기고 혼자 마지막을 보내게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서 차마 옆에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강아지가 그 순간 찾는 건 오직 단 하나, 당신의 냄새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으면 강아지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 괜찮아. 우리 주인님이 있으니까. 마지막 그 순간만큼은 꼭 곁에 있어주세요. 강아지가 당신을 기억하며 눈을 감을 수 있도록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나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이 부분을 쓰면서 10년 전 헤어진 뽀뽀 생각에 많이 먹먹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건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두려워서 강아지를 멀리하기보다는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15번째 말입니다. 나는 30분 산책이 세상 전부예요. 강아지에게 산책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강아지는 엄청난 정보를 얻습니다. 어떤 개가 지나갔는지, 누가 여기 왔었는지, 새로운 냄새는 없는지. 이 모든 것이 강아지에게는 뉴스이고 사교활동입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는 강아지에게 30분의 산책은 전부입니다. 오늘 바쁘다는 이유로 산책을 미루셨다면 내일은 꼭 나가주세요. 강아지에게 세상을 보여주세요. 핵심 5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고함, 체벌 대신 신뢰.
둘째, 차 안에 혼자 두지 않기. 셋째, 억지로 안기지 않기. 넷째, 마지막 순간 곁에 있어주기. 다섯째, 산책 미루지 않기.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17번째 말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16번째 말입니다. 강아지의 사랑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미안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며칠간 제대로 놀아주지 못한 날,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면서 더 좁은 집에서 살게 된 날, 아이가 태어나서 강아지에게 신경을 덜 쓰게 된 날, 그런 날들 강아지는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강아지는 원망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주로 표현하는 감정은 기쁨, 슬픔, 공포, 분노 정도입니다. 당신이 며칠간 바빠서 신경을 못 써줘도 강아지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시 돌아와 눈을 맞추면 강아지는 모든 것을 잊고 또 좋아합니다. 이게 강아지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아시나요? 잠깐 여기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강아지를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강아지가 우리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강아지 덕분에 매일 산책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강아지가 없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랐을지 생각해 보세요. 17번째 말입니다. 이 말은 통계가 아닙니다. 이 말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치코라는 강아지 이야기 아시는 분들 계시죠? 1925년 일본의 아키타 강아지 하치코는 매일 주인과 함께 시부야역까지 걸어가 배웅하고 퇴근 시간에 다시 마중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대학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치코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에도 시부야역에 나타났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하치코는 무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날 강아지는 기다릴 겁니다.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18번째 말입니다. 강아지를 먼저 보낸 분들이라면 이 말이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도 여전히 강아지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강아지가 자던 자리를 못 치우는 분들. 그 감정을 펫 로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견줄 만한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슬픔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강아지를 먼저 보낸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19번째와 20번째 말은 이 영상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을 듣고 나면 오늘부터 강아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19번째 말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강아지의 행동이 하는 말입니다. 강아지는 자유롭게 해주어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밖에서 놀다가도 당신이 보이지 않으면 찾습니다. 낯선 집에서도 당신 품이 가장 편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강아지는 항상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강아지는 이미 다음 생도 당신 곁에 있고 싶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번째 말입니다. 강아지의 마지막 말입니다. 강아지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삽니다. 당신이 곁에 있는 지금, 밥을 먹는 지금, 산책을 하는 지금. 강아지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강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평생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강아지가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세요. 당신 곁에 강아지가 있다면 그 강아지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강아지가 평생 주인에게 전하고 싶은 20가지 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강아지의 시간은 우리보다 빠르고 외로움과 감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꼬리와 눈빛, 행동 하나하나에 강아지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체벌과 방치, 강제적인 상황은 강아지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강아지는 조건 없이 사랑하고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품에서 잠들고 싶어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강아지를 한 번 더 안아주세요.
눈을 맞추고 천천히 눈을 2번 깜빡여주세요. 5초만요. 그것만으로도 강아지에게는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강아지는 지금도 당신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을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소인생 채널에서는 강아지 심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삶이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강아지가 보내는 10가지 위험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강아지가 아픈 건 아닌지, 놓치고 있는 신호는 없는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미소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